네, 지금 시간은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안내와 실습과정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그 임상 및 상담 분야 자격증의 뭐, 종류, 그다음에 현황, 전망 관련된 강의가 일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부터는 저희가 심리 서비스 M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2급 관련된 안내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창 맨 앞으로 가보시면 오늘 그 특강 교환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뭐 나중에라도 지금 다운받으시거나 참조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임상심리사 1급 실습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음, 아까는 여기에다 그걸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수신자가 모두가 아니어서 그러나?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음, 네, 그럼 1급 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상심리사 1급에 대한 안내는 사실 이제 그 수행 직무나 업무 같은 것들은 임상심리사 2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그다음에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평가하게 되죠. 취득 방법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이고요. 심리학 분야에서, 이게 중요하죠.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자가 2년의 실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2년의 실습. 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음, 아까 제가 요 필기, 실기 대신에 1차, 2차가 더 적절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시험이고, 요거는 거의 모든 그 국가 자격증에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차 그 이제 객관식 시험의 과목은 임상심리 연구방법론, 고급 이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고급 임상심리학, 고급 심리치료. 네, 그래서 그 2급의 심리학 개론 대신에 연구방법론이 들어가고요. 또 각 과목에 고급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외에는 다 동일해요, 2급과.
그리고 이제 주관식 시험도 고급 임상 실무. 그래서 합격 기준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동일하고요. 실기도 60점 이상으로. 그래서 음, 그, 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심사 1급 합격 인원 및 합격률인데 요것보다 요걸 한번 먼저 보죠. 그 임상심리사 1급은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급이 2003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하면 한 6년 정도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근데 보면은 첫 해에는 합격자가 한 명이에요. 뭐 응시생도 많진 않습니다. 186명이 응시해서 필기 합격생도 참 작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쭉 진행이 됐어요. 2019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100명, 50명도 안 되고 합격률도 그냥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하다가 이 임상심사 1급의 획기적인 변화가 온 거는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20년이 합격률이 66.6%, 319명. 그래서 이때가 그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합격생보다 이 2020년 한 해 합격생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한 100명 이상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2020년에는 뭔가 이 사고 아닌가? 너무 합격률이 높은데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비슷한 양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도 309명으로 44.5%, 22년에도 489명에 49%. 그래서 임상심사 1급은 아마 쭉 40% 이상, 네, 50%의 합격률을 유지해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합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관식 문제에서 기출문제 비중이 크면 합격률이 오릅니다. 기출 비중이 올라가면 합격률이 올라가요. 근데 2022년에 그 기출문제 비중이 21문제가 나왔거든요. 21문제 중에 20문제가 기출이었어요. 신출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비중은 오히려 1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1급 합격률이 더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보는 인원수가 적어서 명수가 작은 것이지 그 시험의 난이도나 합격률은 2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론 뭐 본인이 이제 2년 실습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석사 학위자라면 당연히 1급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임상심의사 2급과 1급이 뭐 현장에서 받는 뭐 대우나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보니까 그동안에 뭐 몇 명 안 되다가 20년부터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뭐 현장에서 활동을 그러니까 임상심사 2급이 지금 매년 2,000명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2,000명인데 뭐 그중에 3, 400명이면 한 7분의 1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수가 아직은 차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두 자격증 그 간의 뭐 대우나 이런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이런 추세라면 좀 1급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활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석사 학위를 하셨다면 심리학 관련 석사죠. 하셨다면 1급을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의사 1급, 혹시 1급 관련해서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받고 좀 넘어갈까요? 저희 과정 안내 드리기 전에 1급에 대한 거. 네, 잠깐만요. 실무 경력은 저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실무 경력은,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4년을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그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상담대학원도 됩니다. 네네. 되게 폭넓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공 적합성도 역시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히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네네. 문미애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2급 때 받은 1년 실습을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2급 하실 때 실습 1년 하신 게 있으시면 1년만 추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안내로 들어갈게요. 일단 저희 임상심의사 1급 실습 과정은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2년 과정과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임상심의사 2급을 하느라고 실습을 1년을 했다면 1년 과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2년 안 한 경우에는 2년 과정을 해야 되고요. 1년 과정은 110만 원, 2년 과정은 170만 원의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위 취득 예정자, 그러니까 시험을 졸업 예정 학기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임상심의사 1급은 9월, 11월 이렇게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그 전해 이제 9월에 시험 볼 수 있죠. 네. 석사가 없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무 능력으로 채우셔야 되죠. 네. 2급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죠. 실무 경력. 그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심의사 2급은 1년에 시험이 여러 번 있어서 실기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1급은 시험이 한 번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총 4번 시험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2급 시험이 있고요. 맨 끝에 네 번째에 1급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올해 실기 보고 내년 실기 보고. 네. 네. 그 2년은 다른 국가 자격증들도 동일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임상심리사 심리서비스의 임상심리사 1급 실습의 특징은 일단 1급 실습을 위한 완전 대비. 네, 그래서 임상심리사 실습 경력이 없는 분들은 2년 실습 과정, 1년을 이수하신 분들은 1년 실습 과정이 옵션이 가능하다. 또 임상심사 1급 시험 대비를 위한 상담심리, 이상심리, 심리치료, 임상심리, 특히 이 연구 방법론 이론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요. 또 이론 강의부터 심리검사 실습 및 해석 연습, 개인 슈퍼비전. 그러니까 임상 2급과 1급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2급은 이제 교육 위주죠. 교육. 하지만 1급은 내가 실제로 내담자들의 피검사자들에게 풀배터리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1대1 개인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리사 1급 전문가가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서요. 상시 등록도 가능하고요. 또 임상심사 1급을 위한 이론 수업이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반복 시험 대비까지 반복적 수강이 가능하고 또 시험 대비 과정도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시험 대비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또 최고의 강사진과 커리큘럼 대비 이제 비교적 저렴한 실습비라고 볼 수 있고요. 잠깐만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따 이제 상담 심리사 이제 그 설명 때 되겠지만 이제 상담 심리사 수련을 보면 개인 상담 슈퍼비전, 그다음에 검사 슈퍼비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그 임상 심리사 1급에서 진행한 그 검사 개인 슈퍼비전은 상담 심리사 2급 혹은 1급 개인 슈퍼비전으로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상심사 1급에 특화된 고급 워크숍. 예, 여기서 아까 연구방법론 이론 강의, 이게 한 10시간 분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치매 신경심리검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그 워크숍도 2급 과정에는 없는 1급에만 특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제 그 실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실시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받고 갈까요? 1급 실습을 연달아 2년 과정을 이수하냐?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임상심사 2급 때 1년 하면 네, 맞아요. 1년만 추가하시면 되죠. 2급 때 1년 실습을 하셨으면 1년만 추가하시면 1급 요건도 충족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시 1년, 그다음에 1급 시 2년 실습만 하시면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임상심리사 1급 1년차 고급 실습 내용, 그러니까 1년만 실습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실습 과정을 하시냐면 일단 임상 1급에 특화된 심화교육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시연 동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신경심리 검사 워크숍 사실 오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1급 분들이 이게 이제 5시간 분량인데 여기 현장이 아니라 원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격 강의. 그리고 음, 그다음에 내담자 대상 현장 심리검사 실습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정서미 성격검사 배터리, 요 정서미 성격검사 배터리는 어, 그 검사명으로 하면 MMPI 검사, 그다음에 TCI 검사, 그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그림 검사, 그다음에 동적 가족화 검사 이렇게 5개의 검사를 그러니까 MMPI, 기질 성격, 문장 완성, 그림, 동적 가족화 검사 이렇게 5개의 검사를 한 내담자한테 실시하는 것을 정서미 성격 검사 배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를 한 사람에게 하는 거를 2번, 그러니까 내담자 2명에게 2번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웩슬러 검사는 성인용, 아동용 각 1회씩, 그리고 로샤도 1회. 그리고 이 정서미 성격 검사와
웩슬러, 로샤를 다 한꺼번에 하는 종합 심리 검사를 1회. 그리고 요 앞에서 치매 심리 검사 워크숍 수강하신 내용을 또 실시 및 해석해서 총 7번.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여기서는 7사례죠. 7사례 7명에게 어 7명의 내담자에게 요 각각의 검사들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있고요. 또 그 아까 병원 슈퍼바이저로 근무하시는 뭐 임소영 선생님이나 정신보건임, 그러니까 그 임상심리사 1급의 슈퍼바이저는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세요. 네. 그래서 작성해서 슈퍼비전도 7회 받는 거죠. 7회. 네. 그리고 다 이건 내담자와 개별적으로 일정을 정하셔서 요거는 슈퍼바이저와 개별적으로 일정을 정하셔서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진행하시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일정 정도로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심의사 1급을 실습하신다, 1년 과정을 실습하신다 하시면 내가 동영상 듣고 뭐 워크숍 듣는 거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 검사 실시해서 슈퍼비전 받는다. 이렇게 일정을 하시고 되면 돼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7달은 내가 이제 그 심리 검사 실시 슈퍼비전으로 하시고 나머지 한 5개월 정도는 시험 준비하신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김동영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2급 하셨으면 이제 추가로 2023년에 1년만 더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년차 실습인데요. 그럼 1년은 그 뭐 동영상 워크숍,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듣고 워크숍 듣고 또 내가 내담자한테 심리검사 실시하고 슈퍼비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럼 2년 실습 과정은 뭐냐? 2년 실습 과정은 어, 그 아까 우리 임상심리사 2급에 실무능력 실습 과정에 심리검사 워크숍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2년 실습 과정의 기본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을 하실 때 1년 실습을 하시면서 그분들은 이제 심리검사 워크숍을 들으셔서 심리검사 활용 능력이 되신다.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내담자에게 실시하시고 슈퍼비전 받는 거로 가신다면 2년 차를 하시는 분, 2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런 실습을 하시질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 실습 과정에 심리 검사 워크숍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워크숍을 수강하신 걸 토대로 어, 심리 검사 실시하고 또 개인 슈퍼비전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년 실습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앞서서의 그 1년 실습 과정 하는 것보다 먼저 이전에 요 음, 요 심리검사 워크숍을 먼저 들으시는 거죠. 먼저. 그쵸? 네. 어, 아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 본 거예요. 어, 이게 오타네요. 그쵸? 3월 25일, 25일, 4월 29일, 5월 27일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투사 검사, 기재 성격 검사, MMPI 검사,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웩슬러, 로샤. 네. 그러니까 이 2년 실습 과정은
7회가 아니라 6회예요. 6회 워크샵. 그 이유는 2급 실습 과정에 있었던 그 사례 보고서 첨삭 지도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개인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워크샵 내용을 보시면 어, 2년차 실습의 특징은 1년차 고급 실습 과정의 현장 수련에 필요한 심리검사의 이론적 틀을 갖추기 위함이고요. 역시 현직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석박사, 주요 대학병원 수련 감독자의 직강, 또 특히 1급 실습생분들한테는 우리 커리큘럼에서 TCI 워크숍 이수로 마음사랑의 TCI 검사 실시 구매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사랑에서 보통 뭐 10만 원, 혹은 뭐 네, 8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추가로 이제 내셔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건데 그냥 저희 실습을 들으심으로써 충족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년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2년 실습을 하셨는데 내가 임상심리사 2급 실습은 안 했지만 뭐 청소년 상담사 2급이나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심리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심리검사 워크숍을 본인이 원하는 것만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심리검사 슈퍼비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옵션을, 네, 유연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임상심리사 1급에 1년 과정, 2년 과정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받고 또 다른 내담자요. 그 임상심사 1급의 내담자는 보통은 주위에서 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하시면 저희가 연결도 해드립니다. 또 아니요. 슈퍼비전비가 추가가 되지 않죠. 실습비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어, 저렴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네. 모든 과정이 비대면이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단으로 진행되는 것은 모두 원격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워크숍과 특히 이제 치매 워크숍. 근데 개인 슈퍼비전은 희망하시는 대로예요. 뭐, 비대면으로 하시길 원하면 비대면으로 하시도 되고요. 뭐 현장으로 오셔서 얼굴 보고,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임상심리사 1급 2년 실습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그 2급 실습생 분 중 하나는 석사 입학하시기 전에 이 뭐죠? 2년 차, 그러니까 1년 추가로 고급 실습 과정 받으시고, 나중에 입학하셔서, 아직 재학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검사 도구 대여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웩슬러나 로샤, 치매 검사 같은 거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M에서, 이제 약간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급 과정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심리 검사 워크숍, 그쵸? 심리 검사, 네, 워크숍. 그러니까 풀 배터리 심리 검사 워크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 치매 검사 워크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여러분들이, 요 풀 배터리, 그 다음에 치매까지, 이제 피검사자에게, 실시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실시한 것을, 이제 개인 슈퍼비전 받는,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어, 시험 대비 동영상이, 어, 제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면,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다. 이거, 이거요. 음, 그러니까, 요렇게가 1년 과정이죠. 1년 과정에 이게 11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전부 다가 2년 과정, 그리고 1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질문이, 네네. 그 검사 도구는 다 택배로 보내고 받아요. 네. 그리고, 실습 과정에 필기 시험 응시가 가능하냐. 참,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년 과정이, 물론 1년 실습, 2년 실습, 이렇게 이제 되지만, 사실 요 2년 실습 과정도, 1년 안에 다 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크숍 들으면서 뭐 그러니까 요 정서비 성격 검사 워크숍 듣고 그거 슈퍼비전 받고 웩슬러 듣고 웩슬러 뭐 슈퍼비전 받고 로샤 듣고 슈퍼비전 받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은 좀 빠듯하다 하더라도 한 1년 3개, 1년 반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임상심리사 1급은 그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잖아요. 언제 있냐면 9월에. 9월에 필기, 11월에 실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년 실습 과정인 분은 물론이고 2년 실습인 과정 분들도 지금 3월에 시작하시면 후년 3월까, 그냥 이게 2년이라고 되겠냐면 내년 후년 9월에나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2023년 3월에 시작하시면 2024년 9월에 충분히 필기, 실기 시험이 가능하세요. 시험 대비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내년 시험 응시가 가능하시다. 1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이야 뭐 당연히 가능하신 거고, 1년은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죠. 2년 실습인 분들도, 네, 내년, 그러니까는 지금 굳이 2년까지 다 안 기다려도 한
1년 6개월? 그쵸? 정도의 다 시험 응시가 가능한 거죠. 네. 이제 기간을 빨리 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기간 명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실습 요건을 다 채우신 이 때문에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윤혜경 선생님이 실습 과정 중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필기시험은 똑같아요. 1급도. 그러니까 합격해도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합격이 유효하니까 이수증이 내가 필기시험 보기 전에 발급되는 게 아니라면 보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 석화님이 상담 대학원 석사 취득 예정인데 임상 2급의 실습 위주 과정을 1년 하고 1급의 실습 1년 과정 하는 것과 임상 1급의 실습 2년을 하는 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2년 실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신에 1급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능력 실습 과정은 2급 시험 대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1급의 시험 대비를 곧바로 하시면 된다. 최민정 선생님이 다약 상담센터에서 1년 인턴 수련을 가졌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공단에 문의하셔야, 왜냐면 공단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필기시험은 이제 임상시민사 1급도 CBT로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게 보고요. 실기시험도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 대비 과정 한번 볼까요? 네. 임상심사 1급 시험 대비 임상심사 1급 자격증 취득의 비법은 일단 어, 최근은 아니고 이제 초반기만 해도 필기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왜냐면 연구 방법론 때문에 그랬어요. 연구 방법론에서 꽈락을 맞아서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기출문제 복원이 잘 되어서 웬만하면 꽈락 맞는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보고 가시면 요거는 연구 고급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꽈락을 맞는 일은 없다. 또 2009년부터 출제된 실기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기출문제에서는 만점을 받는 것이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인 60점에 다다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게 2020년 전에 그 기출문제 비중이 낮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죠. 21문제 중에 20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면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하시면 네, 그 시험 합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잠깐만요. 시험으로 따지면 저는 임상심의사 2급이나 1급이나 대비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네. 뭐 물론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임상심의사 1급은 대학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심의사 2급은 비전공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1급은 전공자, 그것도 대학원 전공자시기 때문에 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1급 시험이 훨씬 수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임상심의사 1급 실습 과정에는 임상심의사 1급 시험 대비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방법론, 고급 심리 상담, 고급 심리 평가, 고급 심리 치료, 고급 임상심리의 동영상 강의가 제작되어 있고요. 또 필기 기출 문제는 최근 4년, 아마 이게 개정이 되어서 아마 한 6년 정도 될 거예요. 최근 6년간의 필기 기출 문제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필기 기출 문제 없죠. 컴퓨터 베이스가 됐으니까. 어쨌든 6년간의 필기 기출 문제 풀이와 2009년부터 출제된 실기 기출 문제 풀이를 다 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원큐 패스 임상심리사 1급, 2급 실기 문제집의 특징은 보통 다른 문제집을 보시면 2010년 기출 문제, 2015년 기출 문제, 이렇게 20문제, 20문제 해서 그냥 그 해에 출제된 문제를 쭉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09년부터 출제된 문제를 모두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영역별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임상심사 2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심리 검사 영역이냐, 또 심리 상담 영역이냐 다 분류하고 이 심리 검사 내에서도 MMPI에 관련된 문제냐, 그다음에 웩슬러에 관련된 문제냐, 로샤에 관련된 문제냐를 다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된 문제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훨씬 수월해요. 외우기에도. 네. 그리고 문제풀이 동영상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 대비 동영상을 보시면 일단 고급 심리 상담에는 지금 13차시, 13차시에 예, 13차시 이론이 있고요. 심리평가에서도 보시면 여기 웩슬러, 그쵸? MMPI, 신경심리건과, 로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상심리도 각 이상심리의 하위 유형들 쭉 강의했고요. 또 여기 보면 임상심리도 그렇고 또 여기 보시면 연구방법, 연구방법론도 지금 이렇게 한 10시간 분량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필기 기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18, 19, 20, 이게 18년도 거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18, 19, 20, 21, 20, 22는 없어요. 22는 없고 이렇게 4개년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실기 기출 문제 보시면 여기 심리평가 영역, 그렇죠? 심리치료 영역, 그다음에 자문교육, 재활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시간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한 적어도 40시간 정도 돼요. 시험 대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네, 3월에 시작하셔서 한 부지런히 이제 내년 한 3, 4월까지 이제 수련 요건 끝내시고 이때부터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시험 대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잡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2023년판 아마 2월 중으로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내는 게 아니고 다락원이란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여서 네. 네, 여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임상심리사 1급 관련된 질문. 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임상심사 1급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안내 드리기를 상담심리사 2급 안내를 3시 5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들으실 분들은 한 20분 저희가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특강 걸 들으시는 분들은 임상심리사 1급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상심리사 1급이 가장 핫한 자격증 같아요. 네. 좀 전망도 밝고 취득하기 비교적 수월하고 좀 정부에서 미는 자격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있을 때 대학원에 있는 분들은 꼭 취득하시고요. 또 그 저희 임상심리사 1급에 심리검사 개인 슈퍼비전 7번은 상담심리사 2급과 이렇게 공통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심리사 2급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의 수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양쪽에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되게 유리하시죠. 네. 좀 자격이 되시는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3시 50분에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듣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겠고, 다른 분들은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